새벽 2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긴급! 경주 에이펙 사전평가 48시간 내 출구.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구 25만, 호텔 12개, 국제회의 경험 전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평가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재난 예고였죠. 저는 마이클 로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행사 평가 전문가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파리 기후회의, 베를린 G20 세계 주요 도시의 혼란을 모두 봤죠. 그래서 압니다. 국제행사가 뭔지, 그게 얼마나 도시를 무너뜨리는지 말이죠. 그런 제 앞에 지금 이런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 인구 25만 2016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확정.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5만이요? 뉴욕 맨해튼 인구가 160만입니다. 런던 중심부가 900만이죠. 그런 도시들도 국제 행사만 열면 교통이 마비되고 숙박이 터지고 민원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25만 소도시에서 21개국 정상을 받겠다고요? 저는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12개, 컨벤션 센터 소규모, 대중교통 3개 노선, 국제공항 없음.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자살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단언하는데 이건 시작 전부터 실패가 보입니다. 숙박 부족으로 수행원들이 흩어지고 교통 혼선으로 일정이 꼬이고 보안 공백으로 사고가 터지고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베를린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G20 회의 때였죠. 인구 350만 대도시가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상 차량 동선이 겹쳐 40분 지연, 호텔 배정 오류로 강요급 인사, 대기 통역 장비 고장으로 회의 중단. 저는 그 혼돈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대도시도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도시는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미 정해졌죠. 경주는 물리적으로 에이펙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로슨, 당신이 직접 가서 체크하시오. 48시간 내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죠. 실패를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역시 안 되더라는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요. 그 역할이 제게 떨어진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 자료를 봤습니다. 경주회의 운영 보고서.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력 부족, 통역 인원 미확보, 긴급 의료시설 부재, 교통 분산 불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메우겠다는 거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저는 가서 무너질 포인트만 체크하면 됩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이죠.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과거 사례를 정리했죠. 실패한 도시들의 공통점. 과신, 준비 부족, 현실 감각 결여. 경주도 똑같을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소도시가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아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숙박 용량, 교통 용량, 인력 용량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죠. 인천공항 착륙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동선도 명확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신경 쓰는 곳이죠. 문제는 도시입니다. 경주 말이죠.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14시간 비행 후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죠. 전문가로서 첫 체크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기본은 화장실이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어떤 불쾌한 냄새도 감지되지 않았죠. 저는 공항 화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14시간 비행 후 지친 몸으로 들어선 곳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했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었고 자동 센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벽면에 체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점검 오전 10시, 오후 2시. 2시간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공항이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겠지. JFK 공항에서 근무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민원이 하루 평균 15건이었죠. 청소 인력을 늘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관리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경주 가면 본색이 드러날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이클 로스닉, 공항 화장실 하나로 판단을 바꿀 순 없죠. KTX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평가단을 만났습니다. 영국 시설안전관 제임스, 프랑스 의전 전문가 로랑, 미 국무부 직원 2명. 모두 같은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슨, 자네도 이 말도 안 되는 임무 받았나? 경주 말인가요? 그래. 인구 25만이라더군.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인구 900만 도시가 3주 동안 마비됐어. 로랑이 끼어들었습니다. 파리 기후회의도 마찬가지였죠. 숙박 부족으로 강요급 인사들이 외곽 호텔까지 분산됐어요. 그래도 파리는 대도시였죠. 경주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박 부족 수행원 수백 명 감당 불가. 동선 혼선 가능성 좁은 도시 구조. 돌발 상황 대응 불가 인력 및 장비 부족. 공공 인프라 중 과부하 교통, 통신, 의료시설. 제임스가 제 노트를 힐끗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군. 이건 검증이 아니라 점검식 처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2시간 후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서자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었고 거리는 조용했고 소박한 도시였죠. 역시 저는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도시의 첫인상부터 규모가 안 됐습니다. 자, 이제 호텔로 가볼까요? 로랑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저기 먼저 체크하고 가지. 우리는 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습관이죠. 공공시설의 기본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인천공항과 똑같았습니다. 무치 건조 비대, 자동 센서, 정기 점검 체크표.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지방 소도시 기차역이라고? 저는 벽면의 체크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청소 점검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6시. 2시간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더 짧았죠. 로랑이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 관리 주기가 짧은데요? 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 기차역에서 이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인력 비용은요? 유지비는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 광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습니다. 다국어 안내판을 들고 서 있었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최소 6개 언어였습니다. 제임스가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인력을 어떻게 교육했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교육받았습니다. 언어, 의전, 응급 상황 대응까지요. 제임스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소도시가 6개월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스님 맞으시죠? 3층 3025 배정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사전 명단 공유 받았습니다. 평가단 전원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전 명단 공유라고요? 도시 전체가 평가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고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작동하고 있어. 내가 믿었던 세계 표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을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경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관광지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정상회의 때 각국 영부인들이 방문할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불국사 입구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똑같았습니다. 무치 건조 완벽한 청결. 벽면에 붙은 체크표를 봤습니다. 청소 점검 마이너스 오전 9시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30분 간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인이 지나가길래 저는 붙잡았습니다. 실례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아니요. 평소엔 1시간 간격입니다. 지금은 에이펙 준비 기간이라 30분으로 줄였죠. 그럼 평소에도 1시간 간격으로요? 네, 경주는 관광도시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가 1시간이라고요? 관광지 화장실을 1시간마다 점검한다고요? 이게 경주만의 특징입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원래 이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믿었던 세계 표준이라는 개념 말이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브리핑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준비 상황을 듣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시내 카페와 식당 150곳에 다국어 번역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곳이라고요? 이건 행사용 임시장치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150개 장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관광가 업체가 공동 관리합니다. 문제 발생 시 30분 내 출동 가능합니다. 로랑이 중얼거렸습니다. 파리도 이런 시스템 없는데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작은 도시가 150개 번역 장비를 깔아둡니까? 그것도 통합 시스템으로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공공화장실 관리 체계입니다. 경주 전역 공공화장실 47곳 모두 동일한 청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떴습니다. 청소 주기, 소모품 보충 기준,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 매뉴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경주시가 추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국 단위 매뉴얼이라고요? 화장실 관리에 국가 차원의 표준이 있다고요?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 품격의 문제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품격이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비용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예산 절감, 효율성, 최소 투자 그게 전문가의 언어였죠. 그런데 한국은 품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동선이 보였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죠. 안내 조형물이 군데군데 서 있었고 관광객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통 통제는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흐름은 막히지 않았죠. 신호 체계가 정밀하게 조정된 게 보였습니다. 누가 이 도시를 설계했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동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번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테스트해봤죠. 커피 한 잔 주세요. 기계가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2달 전입니다. 시청에서 지원해줬어요. 고장나면요? 전화 한 통이면 30분 내로 기사님이 오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30분 간격 화장실 관리, 150개 번역기 네트워크, 전국 단위 공공시설 매뉴얼, 자원봉사자 6개월 교육 시스템, 사전 명단 공유 체계, 정밀한 교통 신호 조정,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운영 능력은 이벤트용이 아니었습니다. DNA였죠.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설계된 정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내 기준이 틀렸다. 25년 경력의 마이클 로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전문가로서 데이터 없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인천공항 화장실 마이너스 2시간 간격 청소, 경주역 화장실 마이너스 2시간 간격 청소, 불국사 화장실 마이너스 30분 간격 청소, 시내 카페 150곳 마이너스 통합 번역 시스템, 자원봉사자 마이너스 6개월 체계 교육.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딜 가든 똑같았습니다.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관광지든 시내든 시스템의 균일함이 보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건 2가지다. 기적이거나 시스템이거나.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틀 만에 판단을 바꿀 순 없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말이죠.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력, 번역기 설치 및 유지비, 자원봉사자 교육 비용.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해 보였죠. 투자 대비 효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어.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아는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평가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 프로세스를 상세히 공개하는 자리였죠.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6개월 전 마이너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시작. 5개월 전 마이너스 공공시설 점검 및 보수. 4개월 전 마이너스 다국어 시스템 구축. 3개월 전 마이너스 동선 시뮬레이션 1차. 2개월 전 마이너스 전체 모의 훈련. 1개월 전 마이너스 최종 점검.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선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정상급 인사들의 이동 경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위험지역, 병목 구간, 대체 경로까지 모두 매핑했죠. 로랑이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까? 47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7개 시나리오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47개 시나리오를 6개월 만에 준비했다고요? 이런 건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책임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경주는 작지만 준비는 크게 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정밀도의 문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밀도라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죠. 소도시가 이런 수준의 준비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로랑이 다가왔습니다. 로슨,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뭐가요? 너무 매끈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너무 일관되어 있어요. 공항부터 시내까지 모든 게 같은 수준이죠. 로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슨, 당신 지금 한국을 변호하고 있어? 저는 멈췄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한국을 변호했습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평가하러 온 사람이지 변호하러 온 게 아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꼬였습니다.
로랑이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죠. 밤 10시 답답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주 시내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시민들이 걷고 있었죠.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경주에 사십니까? 네, 평생 여기 살았습니다. 에이펙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진 않습니다. 경주는 준비가 아니라 늘 이렇게 관리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늘요? 네, 관광도시니까요. 1년 내내 외국인이 오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시스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원래라고요? 이게 이 나라의 평소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게 원래라면 나는 완전히 틀린 거야.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비용으로 세상을 설명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철학으로 움직인다. 펜을 놓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오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죠. 내가 믿었던 건 세계 표준이 아니라 세계의 한계였습니다. 경주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주 전역을 돌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했죠. 제가 본 것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말이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내 교차로였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대였죠. 차량이 많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잡이 없었습니다. 차량 흐름이 유연했고 신호 대기 시간이 짧았고 병목 구간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신호등을 관찰했습니다. 설계되어 있어. 누군가 교통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신호 타이밍, 차선 배치 안내 표지판 위치까지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죠. 누가 이 도시를 설계했지? 베를린이 떠올랐습니다. G20 회의 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었죠. 대도시도 통제가 안 됐는데 경주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 카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국 측이 말한 150개 번역기 네트워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10개 카페를 돌았습니다. 모두 같은 장비였습니다. 같은 인터페이스, 같은 언어 옵션, 같은 업데이트 상태. 한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비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석 달 전입니다. 시청에서 무료로 설치해줬어요. 고장나면요?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문제가 있었는데 20분 만에 해결됐죠. 20분요? 네, 기사님이 대기하고 계시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임시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었죠. 설치, 관리, 유지, 보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도시가 이런 걸 150개나 깔아둡니까? 세 번째로 공공화 장치를 집중 체크했습니다. 저는 5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첨성대 인근, 시내공원, 터미널, 박물관, 시청 앞. 모두 똑같았습니다. 동일한 청결, 동일한 체크표, 동일한 장비, 동일한 관리 수준.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관광지든 시내든 어디를 가도 같은 기준이었죠. 저는 시청 앞 화장실 관리인을 붙잡았습니다. 실례지만 이 관리 수준이 전국적입니까? 네, 한국관광공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요? 네, 청소주기, 소모품 기준, 점검 항목까지 모두 매뉴얼화되어 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국 단위 매뉴얼 없이는 불가능한 정밀함이었습니다. 이건 경주만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의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평균이 세계 최고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한국 측 관리 책임자와 면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득 채워갔죠. 질문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책임자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수준의 관리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책임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품격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체면이요? 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편을 겪으면 그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에이펙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렇습니다. 에이펙은 그저 우리의 평소를 보여주는 기회일 뿐이죠.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로스님, 우리는 보여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작동이라고요? 미국과 유럽은 비용 때문에 작동보다 유지만 합니다. 최소한만 돌리죠. 그게 효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결정됩니다.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설계된 정답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혹시 이게 한국의 DNA인가? 이 작은 기적들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든다. 펜을 들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경주는 내 경험을 부정했고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보다 더 완벽한 도시 운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죠. 25년 경력의 마이클 로슨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놓친 답을 한국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슨, 즉시 컨벤션 센터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왔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나라든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고 말이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각국 실무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영국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프랑스 로랑은 손을 떨고 있었죠. 한국 측 총괄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48시간 전 3가지 변수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째, 미국 대통령 수행원 50명 추가 요청. 둘째, 중국 정상 만찬 장소 야외에서 실내로 변경 요구. 셋째, 일본 총리 도착 시간 6시간 앞당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이틀 전에 이런 변수를 해결할 수 없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정 재설계 불가능 수준이야. 로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 올림픽도 이 정도면 무너졌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수행원 50명 추가면 호텔 최소 20실이 필요합니다. 만찬 장소 변경은 케이터링부터 동선까지 전부 재편이죠. 도착 시간 앞당김은 보안과 교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대비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요? 어떻게요? 책임자가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47개 변수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시나리오 1 마이너스 수행원 증원 20명에서 100명까지. 시나리오 2 마이너스 만찬 장소 변경, 실내 3곳 옵션. 시나리오 3 마이너스 정상 도착 시간 변경, 6시간 전후. 시나리오 4 마이너스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나리오 5 마이너스 교통 차단 필요시.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47개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습니까? 6개월 전부터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비 호텔은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주 외곽 호텔 3곳, 총 60실 대기 중입니다. 통역은요? 예비 통역팀 20명 대기 중입니다. 케이터링은요? 3개 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30분 내 전환 가능합니다. 교통 재편은요? 경찰청과 사전 협의 완료. 동선 재편도 40분 내 적용 가능합니다. 대답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죠. 로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측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역팀 투입 지시, 숙박팀 배치 교체 연락, 셔틀 재편 회의, 케이터링 조정 전화, 보안 동선 변경 회의.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넛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각 팀이 정확히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죠. 지시가 내려가면 즉시 실행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수행원 50명 숙박 확보 완료. 외곽 호텔 배정. 중국 만찬 장소 변경 완료. 실내 옵션 2로 확정. 케이터링 30분 내 도착. 일본 총리 도착 시간 변경 반영. 보안 동선 재편 완료. 경찰 배치 조정 중.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변수 대응 완료했습니다. 책임자가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죠. 제임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대응을 본 적 없습니다. 로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기술이었죠. 한국은 즉흥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된 모든 위기를 시뮬레이션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새벽 2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죠.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로슨, 우리가 뭘 본 거지?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봤습니다. 진짜 실력이라고요? 네. 한국의 진짜 실력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일 때 드러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위기에서 무너진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에서 본 모습을 드러냈다.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국가의 운영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복제할 수 없죠.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제25년 경력은 침묵했습니다. 10월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 거리를 걸었죠.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소리 없이 각자 위치로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안내판을 들었죠. 청소 차량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급박함도 없었죠. 모든 게 정해진 순서대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작동장치다. 저는 그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오전 9시 국제미디어센터를 점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각국 언론사 부스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초고속 네트워크, 실시간 전송 시스템, 동시 통역 장비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미국 CNN 기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뉴욕이나 워싱턴 DC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포 섞인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세계 언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오전 10시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선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모든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미국 대통령 차량, 중국 주석 차량, 일본 총리 차량, 러시아 대통령 차량. 21개국 정상의 동선이 한 화면에 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에서 KTX로, KTX에서 차량으로, 차량에서 회의장까지. 모든 이동이 1분 단위 오차 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 정오 본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 관찰석에 앉았습니다. 동시 통역이 시작됐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8개 언어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혼선이 없었습니다. 통역사들이 정확히 20분 간격으로 교대했죠. 숨소리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정상들이 토론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프랑스 로랑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운영이 예술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오후 5시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죠.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로슨 본 건가? 봤습니다. 믿어지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48시간 전 급하게 변경된 장소였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도 이틀 만에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만찬장 문을 열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완벽했습니다. 동선이 자연스러웠죠. 조명이 은은했고 음향이 정확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음 서비스가 시작됐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영국 제임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군.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기준이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우린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만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상 수십 명이 다녀갔는데도 흔들림이 없었죠. 한국은 준비가 아니라 재연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준비가 아니라 재연을 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능력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다. 배우는 사람이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평균으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11월 1일 폐막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경주 선언 마이너스 전원 합의 도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원 합의라고요? 2018년 이후 에이펙에서 전원 합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중 갈등, 무역 분쟁, 기술 패권 모든 게 대립이었죠. 그런데 경주에서 이뤄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 인공지능 협력,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구 문제 공동 대응. 21개국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조용한 도시가 세계를 움직였다. 오후 2시 국립박물관 특별회담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천년금관 앞에 섰습니다. 신라금관 토우불상. 역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주석과 일본 총리가 같은 유리관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대립했을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일본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대립을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군요. 중국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천년의 역사 앞에서 현대의 갈등이 작아졌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바꾼다. 경주는 그걸 알고 있었다. 저녁 6시 석굴암 폐막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만찬장이었죠. 황혼이 내렸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불가능한 배치였죠. 그런데 그들은 편안히 대화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경계가 풀렸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다. 인간이었다. 한국이 만든 공간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경제 성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글 마이너스 한국 데이터 센터 투자 30억 달러. 도요타 마이너스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엔비디아 마이너스 한국 반도체 공급 우선 계약. 인텔 마이너스 경주 반도체 연구소 설립.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총 9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경주 효과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봤습니다. 시스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신뢰를 받죠.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는 조용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문장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준비라고요?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준비했고 결과로 말했습니다. 11월 2일 행사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주 시내를 다시 걸었습니다.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교통 통제가 해제됐죠. 관광객들이 다시 거리를 걸었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죠. 세계 정상 수백 명이 다녀간 도시가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하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진짜 완벽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평가 보고서 마이너스 마이클 로슨.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단언한다. 경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화려함보다 정밀함, 과시보다 설계, 말보다 실행.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무칠 건조 완벽한 관리.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세계를 돌며 수많은 도시를 평가했다. 그러나 경주는 나를 평가했다. 인구 25만의 조용한 도시가 21개국을 설득하고 세계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소리 없는 움직임, 논란 없는 운영, 완벽한 디테일, 그리고 천년의 품격까지.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고 결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완성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었죠.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